여러분은 코레아라는 말이 콜롬비아 어느 노인의 입에서 어떤 감정으로 흘러나왔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잊혀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생각보다 멀고 그리고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 보고타 국립대학교에서 현대사를 가르치는 카롤리나 로하스입니다. 역사학자로서 과거의 진실을 찾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믿어왔지만 정작 제 가족의 역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할아버지 라파엘 로하스가 코레아에서 싸우고 돌아온 영웅이라는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왔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생전에 전쟁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단지 가끔 코레아라는 나라의 추위와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말씀하시곤 했죠. 저는 35살의 역사학 교수로 보고타 국립대학교에서 콜롬비아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국제관계사로 받았지만 정작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학문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닌 그저 가족사의 한 부분으로만 여겨왔어요. 강해 중에 한국전쟁을 다룰 때면 콜롬비아의 참전 사실을 간략히 언급하곤 했지만 그것이 제 개인적인 역사와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는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돌아온 후 몇 년간 악몽에 시달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한국어로 들리는 단어들을 중얼거리시며 깨어나곤 하셨대요.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멀리 코레아에는 우리처럼 가난하지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그런 할아버지의 기억 속 한국이 어떤 곳이었는지 궁금해하던 차에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 상자에서 발견한 몇 장의 흑백 사진들과 한글로 적힌 편지 한 통이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지난해 봄 대학 연구실에서 유엔군 참전국 자료를 검토하던 중 우연히 콜롬비아 바탈리온 문서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페이지를 넘기다 갑자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적힌 이름 하나, 대위 라파엘 로하스,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 국방부 기록 보건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콜롬비아 보고타 국립대학교의 카롤리나 로하스입니다. 제 할아버지 라파엘 로하스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그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요? 보낸 후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들어온 할아버지 이야기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이메일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보훈처 디지털 보건센터의 조현우 연구원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로하스 교수님, 당신의 할아버지 라파엘 로하스 대위의 기록은 한국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콜롬비아 제1보병대대 소속으로 1952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한국에서 복무하셨습니다. 특히 금성지구 전투에서 탁월한 지휘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첨부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가 다른 군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결연함과 동시에 어딘가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평생 알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처음 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현우 연구원은 이어서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는 참전국 후손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하스 교수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보시겠어요? 이 제안을 받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을 마주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무슨 소용이 있니? 그건 다 지난 일이야. 내 할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돌아온 후 평생 악몽에 시달렸어. 그곳에 가봤자 좋은 기억만 있을 것 같니? 어머니의 말씀에는 제가 몰랐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후 겪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대학에서도 동료 교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왜 하필 한국전쟁인가? 우리 콜롬비아에도 연구할 역사가 많은데 일부는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에 콜롬비아가 굳이 참전했어야 했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냉전 시대 미국 주도의 국제 정치 속에서 그 결정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되묻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으니까요. 한국행을 결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이 역사가 혹시 미화된 것은 아닐까? 할아버지가 참전했던 전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역사학자로서 저는 모든 전쟁의 양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당신은 왜 그 먼 나라에 가셨나요? 무엇을 위해 싸우셨나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으셨나요? 답을 들을 수 없는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때로는 이 여정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매번 결론은 같았습니다. 진실은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것. 아무리 아프고 복잡한 진실이라도 말이죠.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돌아오신 후에도 늘 코레아를 그리워하셨단다. 가끔 내가 지켜준 그 아이들이 잘 살고 있을까라고 중얼거리셨어. 내가 그 답을 찾아오길 바란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조현우 연구원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돼 보이는 그는 예상보다 훨씬 젊었고 눈에서 열정이 느껴졌어요. 로하스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잊혀진 참전국 병사들의 기록을 복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부대에 관심이 많았죠. 그가 차에서 꺼낸 두꺼운 파일철에는 콜롬비아 바탈리온 잊혀진 영웅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콜롬비아는 남미 유일의 참전국이었습니다. 600여 명의 병사들을 파병했고 140명이 전사했죠. 그들이 없었다면 금성지구 전투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조현우의 이야기는 제가 책에서 배운 한국전쟁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로하스 교수님의 할아버지는 특히 용맹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대가 맡은 구역이 무너졌다면 수천 명의 한국군과 민간인이 희생되었을 거예요. 조현우와의 만남은 제 여정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탐구가 아니라 두 나라를 잇는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서울의 전쟁기념관에서 이틀째 자료를 검토하던 중 조현우가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은 현장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직접 할아버지께서 싸우셨던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음날 우리는 강원도 김화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금성지구 전투에서 중상을 입으셨어요. 그런데 콜롬비아 의무병의 응급처치 덕분에 생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의무병의 이름은 기록에 없지만 할아버지는 평생 그 남미에서 온 천사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깊은 산속의 한 언덕에 도착했을 때 조현우는 말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73년 전 당신의 할아버지가 지휘하던 부대가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낸 곳이죠. 고요한 숲속에 서서 저는 할아버지가 겪었을 공포와 용기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경험은 말로 표현하기 너무 어려운 법이니까요.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의 피와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아닐까요? 조현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대륙에서 왔지만 할아버지들의 경험을 통해 이미 깊은 연결고리를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의 참전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작은 나라가 왜 그토록 멀리 병사들을 보냈을까요? 조현우의 안내로 방문한 국가기록보존소에서 더 자세한 역사적 배경을 알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유엔은 즉시 북한의 남침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견한 나라였죠. 당시 콜롬비아는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의 문제로 참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많은 병사들에게는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콜롬비아 대대는 1951년부터 195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140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금성지구, 불모고지, 고왕산 전투 등에 참가했고 특히 금성지구,
전투에서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맞서 결정적인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기록 속에서 할아버지의 부대가 맡았던 임무와 전투 상황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전쟁 중에 콜롬비아 병사들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자선활동도 펼쳤습니다. 콜롬비아 고아원이라 불리던 시설을 만들어 전쟁 고아들을 돌봤죠. 이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그의 전우들은 단순한 전투원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가치도 실천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조사가 한창이던 중 콜롬비아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연구와 활동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유엔군 참전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강대국 정치에 이용당한 역사라는 비판부터 불필요한 외국 전쟁에 개입한 과오를 미화하는 행위라는 시선까지 여러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학에서는 제 강의 일정이 조정되었고 일부 동료들은 노골적인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자제하라는 암묵적인 압박도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카롤리나, 내 할아버지의 전우 중 한 분이 찾아오셨어.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하시더구나. 그분들은 평생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단다. 그걸 다시 꺼내는 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어. 그만 돌아오렴. 그 순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전화를 끊고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파헤치는 이 역사가 정말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잠자는 상처를 건드리는 것뿐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여정의 의미에 대해 깊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길이 옳은 것인지 계속 걸어갈 가치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조연우가 저를 경기도의 한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98살의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은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의 부대와 함께 싸웠던 한국군 장교셨죠. 김철수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로하스 대위, 그분의 얼굴을 평생 잊지 못했소. 내가 부상당했을 때 그분이 나를 직접 업고 의무대로 데려갔지. 그때 적의 총알이 그분의 팔을 관통했지만 그는 나를 놓지 않았소. 김 어르신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할아버지와 김 어르신이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몰랐지만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소.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지켰다. 그것을 잊지 말아달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연결과 가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할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어떤 이념이나 국가가 아니라 그가 만난 사람들의 삶과 미래였던 거예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당신 같은 분들이 역사를 기억해주는 한 우리의 희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김 어르신의 말씀에 제 마음속의 의심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SNS에 올린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사진들이 콜롬비아와 한국 양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콜롬비아에서는 잊혀진 참전용사들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고 많은 가족들이 저에게 연락해 자신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참전용사들의 가족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콜롬비아의 참전용사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답하기 위해 잊혀진 참전국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조연우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로하스 교수님, 콜롬비아의 참전용사 가족들과 후손들이 많이 계십니다. 생존하신 참전용사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한국 고운처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이 그 다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탐구가 시작된 지 넉 달 만에 이제 그것은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화해와 기억의 복원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콜롬비아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대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영웅들 콜롬비아의 한국전쟁 참전사라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들과 기록물, 그리고 새롭게 수집한 참전용사들의 증언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개막식 날,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모였고 뜻밖의 손님들도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의 전 직원들이 참석했고 노령의 참전용사 5분이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7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귀국 후 많은 이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우리 자신도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기억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고 곧 전국 순회 전시로 확대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콜롬비아 참전용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의료 지원, 생활 보조금,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까지 70년 만에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전용사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국 보훈처 대표단이 콜롬비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고향인 메데진 외곽의 작은 마을에도 직접 찾아왔어요. 그 마을은 여전히 전기 공급이 불안정했고 빗물이 고인 흙길은 아이들의 등굣길을 막았습니다. 작은 학교는 지붕이 낡아 비가 새고 교실 하나에 아이들이 30명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단은 그 현실을 직접 보고 돌아간 후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 재외동포 단체까지 힘을 모았습니다. 몇 달 후 마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초등학교의 리모델링이 시작됐습니다. 무너져가던 교실 대신 깨끗한 벽과 튼튼한 책상이 들어왔고 한국에서 기증된 컴퓨터들이 설치됐어요. 학교 한편에는 한 콜롬비아 우정 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건물이 세워졌고 도서관에는 한국어 동화책부터 전쟁 기록 자료까지 빼곡히 꽂혔습니다. 또한 한국 NGO는 마을 전체에 정수시설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더 이상 더러운 우물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었고 마을 한복판에는 전기를 사용하는 가로등이 처음으로 켜졌습니다. 어두운 밤 아이들은 길을 걷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 모든 변화는 단지 시설의 개선이 아니라 세상의 외면 속에 살던 마을이 국제적 연대 속으로 들어온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을 광장에서는 참전용사 에르메네힐도 시스네로스 씨에게 영예 훈장을 수여하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메달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용기가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말이 통역되자 시스네로스 노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먼 나라에서 우리의 희생을 이렇게까지 기억해주다니 이제 내 영혼이 편안해질 것 같소. 행사가 끝난 후 그는 제게 낡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전쟁 중에 쓴 일기요. 내 할아버지와 나는 같은 중대에 있었지. 그는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는 훌륭한 장교였소. 그의 희생을 기억하는 건 우리 세대의 의무요. 이제 그 책임을 내게 넘기고 싶어. 수첩을 받아든 순간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기억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언이자 인류 보편의 유산이었습니다. 시스네로스 어르신, 약속드립니다. 이 이야기들이 절대 잊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마을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한 콜롬비아 우정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참전용사와 후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종이 태극기를 만들어 교실 벽에 붙이곤 했습니다. 보고타 국립대학교에서는 한국학연구소가 정식 설립되었고 저는 초대 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잊혀진 전쟁의 기록을 통해 새로운 연결과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침묵 속에 살던 참전용사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만 생각했소. 하지만 이제야 알겠소. 우리가 지킨 건 단지 영토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연대였다는 거려. 93세의 참전용사 카를로스 멘도사 씨는 최근 자서전 나는 코레아에서 싸웠다를 출간하며 행사장에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의 이야기는 사라졌을 거요. 역사란 기록이 아니라 기억의 의지요.
당신은 그것을 지켜주었소. 그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는 다리를 놓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들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콜롬비아 한국 우정의 날 행사가 열렸고 제가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것은 땅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두 나라는 멀리 있지만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를 함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전쟁의 기억이 아니라 평화의 씨앗입니다. 지난주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에 콜롬비아 한국 우정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참전용사 가족들과 콜롬비아의 참전용사들이 함께한 자리였어요. 기념비 제막식에서 한국 참전용사 김준호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 덕분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로하스 대위님이 이끄는 콜롬비아 부대가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분을 직접 만나 감사드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청년은 한국을 지켰고 한국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려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켜낸 그 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고 그곳 사람들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손녀는 그 기억을 이어가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과거의 이름 없는 희생에 진심으로 답하는 나라. 그래서 한국은 단지 강한 나라가 아니라 존경받는 나라임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두 나라가 다시 연결된 이 기적 같은 인연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